정확한 북한 소식을 통해 평화와 통일을 앞당기는 NK투데이 공식 팟캐스트 스케치북 4월 22일 수요일 방송을 시작합니다. 네, 진행을 맡은 김혜민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훈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문경환 기자입니다. 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최신 북한 소식을 좀 들어보는 시간이에요. 네, 어제는 그 아이스 하키, 네, 그 뉴스였죠? 네네네. 그래서 오늘은 또 어떤 뉴스일지 궁금하네요. 제가 많이 배운 것 같거든요. 지난번에. 네. 많은 상식도 쌓아주시면 그러니까요. 네. 오늘은 북한이 분산형 제어 시스템 미래10이라는 것을 자체 개발하고 국산화했다라는 이런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저는 뭐 과학적으로 잘 몰라가지고 분산형 제어 시스템 뭐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네. 좀 모르겠거든요. 저도 이번 기사를 쓰면서 많이 배웠습니다. 아 그래요? 네네. 많이 찾아봤는데 네네. 뭐 100% 이해를 한 건지 모르겠지만 부족하다면 소개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네. 산업에는 여러 종류들이 있잖아요. 네. 그 중에서 장치 산업이라고 불리는 분야가 있는데요. 장치 산업이요? 예. 여기에 사용된 프로그램입니다. 장치 장치 산업이라고 뭐죠? 하는 거는 상당히 네. 대규모의 어떤 그 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를 들면 조금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네네네. 석유화학공업이라든지 발전소라든지 이런 이제 공업들을 가지고 장치 산업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석유화학공업의 경우 석유를 정제해서 네. 약품을 만들고 비료를 만들고 뭐 여러 가지 제품들을 만들잖아요. 네. 근데 이런 제품들을 만들 때 처음에 원유를 넣어가지고 화학 반응을 일으키는 반응 장치를 통과시킨다든지 아니면 네. 침전을 시켜가지고 물질을 분리한다든지 뭐 정제한다든지 이런 여러 장치들을 사용하지 않습니까? 네네네. 이렇게 뭔가를 만들 때 여러 장치들을 이용하는 걸 가지고 장치 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네. 약간 이해 좀 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냥 공장 같은데. 네. 그냥 공장을 장치 산업이라고 하는 건가? 공장인데 좀 대규모의 공장이나 이런 것에 분산형 제어 시스템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아. 그러면은 이 장치 산업이란 단어가 북한 단어인가요? 아니요. 아, 원래 쓰는 한국에서도 말이에요. 쓰는 네. 말이에요? 그니까 뭐, 어쨌든 여러 장치들을 좀 이렇게 거쳐가서 뭐 물질이 만들어지고. 그러니까 뭐 하나의 공장이 있으면 네. 여러 가지 이제 과정들을 거치게 만드는 거죠. 아, 그런 걸 장치 산업이라? 뭐 크게 봐서는 뭐 그렇게 이해를 하셔도 뭐 큰 무리는 없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장치를 이동해 가면서 원료를 이동시켜 가면서 다양한 제품을 만들게 되는 건데 네. 이런 여러 가지 장치들이 한꺼번에 있다 보니까 네. 따로따로 컨트롤을 하는 동시에 전체 과정을 또 관리를 하는 이런 것들이 필요할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것을 동시에 가능하도록 만드는 프로그램이 네. 분산형 제어 시스템이라는 그런 프로그램이고 네. 영어로는 Distributed Control System. 그래서 줄여서 DCS 이렇게 DCS?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앞으로 네. DCS로 소개를 좀 더 많이 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러면 한국에서는 분산형 제어 시스템이라고 많이 하나요? 아니면 DCS라고 많이? 주로 DCS라고 많이 하죠. 아, 그렇구나. DCS라고 하면 이거 관련한 분들은 다 이해를 하실 것 같습니다. 분야가 어디죠, 여기는? 산업공학인가요? 아무래도 뭐 전체 컨트롤이니까 그럴 것 같네요. 그럼 혹시 배우시지 않으셨는지? 제가 산업공학을 전공하긴 했으나 이런 건 모르겠습니다. 예전에 전공하셔가지고. 네. 너무 오래됐어요. 네, 이게 새로운 기술일 수도 있겠네. 네. 일단 이 프로그램이 좀 어쨌든 좀 뭐 새로 만들었다고 하는 뭐 네. 이런 게 좀 특별한 건 거죠. 예, 아무래도 이제 네. 장치공업이라고 할 수 있는 화학공업, 발전소, 뭐 약재 네. 생산 이런 것들을 운영할 때 반드시 필요한 그런 프로그램이죠. 네. 세계적으로 보면 생산 공정의 무인화라든지 네. 첨단화 이런 거에서 네. DCS를 많이 이용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북한 같은 경우에는 대규모 생산 기업에서 DCS를 이용해서 네. 부문 생산 공정들의 조정 체계를 구축하면 네. 전반적인 생산 공정의 CNC화, 무인화를 간단하게 실현할 수 있다. 그리고 네. 조정 성능을 높이고 관리 운영도 보다 편리하게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 DCS를 잘 구축을 하면 네. 그러니까 공장이 자동화된다 이 소리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런 거에 대해서 이 DCS가 필요하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DCS는 일종의 프로그램인데 그거를 이제 뭐 이렇게 설치하고 뭐 이렇게 하면은 되게 잘 될 수 있다. 뭐 이런 내용이죠. 그렇죠. 관리를 할 때 이 DCS를 이용해서 자동화
하는데 이용을 한다. 편리하게.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네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그 화학공업 발전소 뭐 이런 것들이 규모가 되게 크고 좀 뭐 현대사회에서 좀 꼭 필요한 공업이잖아요. 네네. 네, 이제 여기에 뭐 좀 사용되는 프로그램, 네, 그런 의미에서 좀 중요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북한이 어쨌든 DCS 프로그램을 뭐 자체로 뭐 국산화해서 뭐 개발했다. 이런 걸 기사로 낸 거 보니까 좀 갑자기 든 생각인데 이런 프로그램들을 뭐 사실 제가 생각할 때 그렇게 어려운지는 잘 모르겠거든요. 근데 네. 이런 것들을 자체로 개발하는 나라가 그렇게 많지 않다? 이런 생각도 들어요. 네. 네. 간단한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네. 비교적 쉽게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실제로 네. 많은 나라에서 그런 운영을 하고 있고. 네네. 그런데 고속 처리가 필요하다든지 아니면 네. 대용량 처리가 필요한 그런 부분에서는 이 기술력의 차이가 좀 있다고 해요. 그래서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DCS 개발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한국의 경우에는 원자력 발전소를 자체 개발을 했는데 네. 2004년도에 원전용 DCS를 개발했어요. 네. 근데 이걸 어떻게 개발했냐면 3년 동안 35억 원의 연구비를 투입해서 개발을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뭐 3년이라는 시간이 들 정도면 그렇게 쉽게 개발한 건 아닌 그러니까 것 엄청 같다. 시간 많이 뭐 걸리네. 이런 좀 생각이 들고요. 네네. 실제로 DCS 조작 체계와 자동화 전용 프로그램의 내부 프로그램, 그러니까 안에서 이제 돌아가도록 만드는 네. 이 프로그램들 같은 경우에는 네. 일부 나라에 속한 네. 특정 메이커가 독과점하고 있다 이렇게 네. 알려져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실제로 어떻게 운영되는지 찾아봤더니 DCS는 기본 설계에서부터 시작해서 상세 설계, 시공, 시운전, 운영, 보수 이런 것까지 다 특정 메이커가 담당을 해서 네. 운영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통합성은 우수하지만 폐쇄적인 프로그램 때문에 사용자 선택의 여지가 줄어들고 비용이 매우 비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유스럽게 이용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특정 기업의 프로그램만 사가지고 비싸게 사가지고 그것만 이용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체 개발해야 될 요구가 좀 더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일부 나라랑 특정 메이커가 뭔지 뭐 공개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것까지는 네. 찾아보려고 했으나 뭐 좀 너무 많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따로 준비를 하진 못했습니다. 많기도 하고 모르셔서 공개 안 하는 것이죠? 알고 있는데 막 이렇게 비밀 유지를 위해서 공개 안 하는 게 아니고. 제가 이 분야의 전문가 아니라 네. 정확하게 어느 게 정말 중요한 메이커인지. 독과점하고 있는지? 네, 그런 것은 제가 정확하게 판단을 못 내려가지고. 이게 내 생각에 뭐, 한국은 아니겠죠? 한국은 네. 이제 후발주자에 가깝겠죠. 네. 뭐, 북한도 아니겠죠? 네. 네, 그렇습니다. 네. 어쨌든 그 한국에서 이 프로그램 개발하는데 3년이 걸렸다는 거잖아요. 네네. 원전. 북한도 사실 프로그램 개발이 좀 잘 힘들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드네요. 네. 네. 북한에서 이제 밝힌 바에 따르면. 네네. 북한에서도 이 DCS 체계를 생산하기 위해서 2년 남짓한 기간 동안 20, 30대 과학자가 연구에 달라붙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래서 연구 끝에 실시간 처리 능력이랑 과제 처리량이랑 체제 안정성이랑 이런 것들이 이런 성능이 세계적인 수준에 도달했다. 이렇게 뭐 자체적인 평가를 했고요. 네네. 도입 대상의 규모와 내용에 따라서 계열 생산할 수 있도록 15개 계열로 규격화했다. 그러니까 이제 대체로 화학공업 같은 경우에는 이 체계를 쓰면 된다. 발전소 같은 경우는 이 체계를 쓰면 된다. 이런 식의 규격화를 15개의 분야를 만들었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네. 대단한 성과인 것 같아요. 잘 모르지만 네. 정확하게는. 아까 이제 막 얼핏 들었는데 20, 30명의 과학자가 아니고 20, 30대 젊은 과학자가. 젊은 과학자들이 몇 명인지 모르고 네네. 뭐 그 정도 수명이 붙어가지고 2년 동안 연구했다. 네. 네. 어쨌든 최근에 제가 알기로는 뭐 한국에서도 많이 보도가 좀 됐는데 김정은 제1위원장이 국산화를 되게 강조하고 있다. 이런 거 많이 보도가 됐거든요. 네. 근데 그런 시각에서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되게 큰 성과일 수도 있겠네요. 네. 안 그래도 북한은 국산화를 이루었다고 특히 좀 강조를 했는데요. 노동신문이 DCS를 개발했다고 보도를 했는데 네네. 어떤 예를 들었어요. 네네. 어떤 예를 들었냐면 어떤 나라가 외국으로부터 DCS를 구입해서 핵시설에 대한 조정책을 구축을 했는데 그 DCS를 제작한 제작회사가 체계 내부에 인위적으로 해킹 프로그램을 넣었고 그래서 운영 도중에 큰 피해를 입었다.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핵시설 조정을 하는데 해킹을 넣었으면 이거는 심각한데? 맞아. 이거 뭐 핵시설 관련해서 아마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 빼내기 위해서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이거 자칫하면은
사고가 나면 큰일 나죠. 지구가 사라졌을 수도 있겠는데요? 그 정도까지는 아니겠지만 그 나라가 상당히 위기에 처했겠죠. 아니 진짜 핵 잘못하면 지구 날아가잖아요. 그쵸? 지구가 날아가진 않죠. 어쨌든 뭐야. 되게 나쁜 짓을 많이 했네. 네, 그래서 어쨌든 이런 예를 들면서 그 국산화의 중요성과 당위성을 설명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이 있으니 자체적으로 개발하는 게 중요하다. 이런 좀 강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보면 북한이 핵 기술이 있다, 이런 게 있으니까, 다른 나라가 이제 DCS를 통해서 북한 핵 기술을 배울 수도 있고, 이런 게 있을 수도 있는 거네요. 그러겠네요. 뭐 그런 우려도 있는 것 같고요. 근데 이제 한국 언론에서는 이 사례를 들었다는 것 때문에 북한이 핵무기 개발하는데 DCS를 사용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막 하던데, 그건 좀 약간 무리스러운 해석인 것 같고, 어쨌든 핵발전소라든지 아니면 일반 발전소에서도 이 DCS라는 건 반드시 필요하니까 뭐 꼭 그런 핵무기 개발한다는 측면에서만 볼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게 프로그램 개발 업체들이 사실 그런 경우도 있어요. 이 프로그램을 설치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운영 유지 보수를 계속 해줘야 되는데 일부러 이 해킹을 당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고 외부에서 마치 딴 사람들이 해킹한 것처럼 해서 그걸 또 유지 보수해 주는데 또 돈을 받고 뭐 이런 사례들이 있거든요. 진짜 나쁘다. 그래서 돈 벌려고 난리를 치네 아주. 외부 업체에 이렇게 프로그램들을 이렇게 맡기는 게 사실 위험 부담이 좀 있죠. 네. 엄청 위험하다고 생각이 되네요. 네, 아무튼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이런 뭐 사례까지 들지 않았나 좀 생각이 들고요. 네. 그러면 어쨌든 DCS를 개발한 좀 성과는 뭐 어쨌든 좀 더 뭐 소개를 할 게 있을까요? 네. 네네. 일단 노동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네네. 그 대규모 연속 생산 공정에 대한 조정체계 확립 관련해서 이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새로운 공장 만들어서 새로운 체계를 만들 때 예전에는 7년이 걸렸는데 자체 DCS를 개발하면서 2달이면 조정체계를 만들 수 있게 됐다. 그러니까 조정체계를 만드는 기간이 엄청나게 단축이 된 거죠. 네네네. 이렇게 밝혔고요. 비용 같은 경우에도 통째로 사오는 것에서 3분의 1 정도로 줄었다. 그러니까 상당한 비용 절감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장에 이 프로그램이 도입됐는데 순천화학연합기업소와 강계포도술 공장에 도입이 되었고 그 결과 공장 제품의 합격률이 높아지고 공장의 무인화를 실현하는데 상당히 기여가 됐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어쨌든 북한에 또 들어보니까 자동화가 많이 돼 있네요. 예, 뭐 자동화를 이렇게 꾸준히 추진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CNC라는 것도 상당히 강조를 하고 있고. 그렇구나. 네. 네. 어쨌든 좀 좋은 것 같네요. 네네. 그 DCS 방식이 대형 설비를 가진 공장의 필수적인 시스템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네네네. 그런 만큼 국산화 성공이 사실이라면 다양하게 적용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이런 자체 개발한 게 더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북한 경제에 더 많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듭니다. 네. 어쨌든 뭐 DCS라는 프로그램이 북한에 좀 더 도움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어쨌든 과학기술에 대해서 또 새로운 정보를 알게 돼서 감사합니다. 네. 매번 배우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으로는 댓글 시간입니다. 네, 문경환 기자님, 설마 오늘도 댓글이 없다고 하진 않으시겠죠? 오늘은 댓글이 있습니다. 있어요? 다행히도. 진짜 다행이다. 네. 이게 닉네임을 이게 영어로 써가지고 우리말로 광획일 겁니다. 광획. 그런 이제 닉네임 쓰신 분이 CNC에 이어 DCS까지 이렇게 댓글 남겨주셨고요. 이형민이라는 분은 사람 사는 곳 다 똑같습니다. 흥해라 북한. 이런 댓글 남겨주셨고요. 이름이 이상한데요? 안광핵? 그 다음에 민병설이라는 닉네임을 쓴 분은 우리 민족의 우수성을 북에서도 나타냈군요. 이런 댓글을 남겨주셨습니다. 네. 하여튼 흥해라 북한? 뭐 이렇게 하니까 좀 웃기네. 흥해라 이런 말 쓰나? 어쨌든 DCS라는 게 사실은 1970년대에 만들어진 시작이 된 거예요. 근데 이제 계속 산업이 고도화되면서 더 복잡해졌던 과정이 있거든요. 네네. 이것을 최근에 뭐 북한이 주장이긴 하지만 어쨌든 세계적 수준까지 따라갔다 이렇게 표현한 거 보니 상당한 기술력이 또 확보가 되지 않았나 좀 생각도 들고. 네. 아무튼 이런 이제 과학기술을 잘 발전시켜가지고 북한 경제에 많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좋은 댓글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이형민, 민병설 뭐 이런 분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상으로 스케치북 4월 22일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네, 내일 방송도 기대해 주세요. 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오해와 편견을 넘어 북한을 있는 그대로 알리는 언론이 있습니다. 통일 번영을 여는 북한 전문통신 NK투데이, 언론협동조합 NK투데이의 조합원이 되어 힘을 실어주세요. 조합원이 되시면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합원 가입 문의는 홈페이지 nktoday.kr을 참조하시거나 이메일, 전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후원 계좌는 국민은행 479001-01-253840 언론협동조합 NK투데이로 보내주시면 됩니다.